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if else에 대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lse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시면 그 밖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 if문에 else문을 추가함으로써 자, 이제 이것만의 선택이 아니라 저것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if문만 사용했을 때 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이제 else문을 이용하면 그런 그 구조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 원리를 보면은 if와 else문을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수행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이 중괄호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었고, 얘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냥 건너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만약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즉 거짓일 때 그냥 건너뛰게 되면은 우리가 출력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짓일 때도 처리할 수 있게 이 else문을 이용하게 되면은 else의 이 중괄호 안에 자, 이 들어가는 요 문장이 얘가 거짓일 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일 때는 자, if문의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고 거짓일 때는 else문의 중괄호 안으로 진입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양자택일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그 TV 인생극장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제 그 드라마의 그 형태가 뭐였냐면 우리가 인생을 항상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한 방향으로만 우리는 그 인생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드라마가 되게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어떤 그 결정의 순간에 주인공이 두 가지의 길을 한 번씩 다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근데 만약에 이 길로 갔다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if문의 그 if else문의 이 조건이 그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볼 수 있는. 근데 물론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동시에는 절대 진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그죠. 그러니까 양자택일이니까 얘를 수행했으면 얘는 절대 수행 못 하고요. 또 만약에 얘를 수행하지 않았으면은 얘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개선을 해볼 건데요. 자, A가 5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서 처리가 되는데, 아까 이제 그 A가 5보다 크지 않은, 자, 요 두 가지 경우가 계속 중복돼서, 그러니까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네들을 이 조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else 해서 자, 얘는 입력한 정수는 5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거는 작다 또는 같다라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 두 조건이 중복되지 않아요. 그죠? A가 만약에 5보다 크다. 그러니까 7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참인 경우에는 얘를 수행하고 절대로 이제 else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수행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return으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A가 3이 입력됐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니까 바로 else문으로 점프해서 자, 얘를 수행하고 바로 끝내버리죠. 자,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8을 입력했어요. 8 입력하고 엔터를 딱 때리면은 입력한 정수는 5보다 큽니다라고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출력이 되고 아까하고의 구조의 차이점 뭐냐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 else 문을 건너뛴다는 거죠. 여기 얘를 출력하고 나서 건너뛰면은 뭐가 나옵니까? 리턴 제로가 나오니까 끝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만약에 2를 입력했다. 그러면 5보다 작은 수니까 자, 엔터를 때리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죠. 여기서부터 거짓이니까 얘는 곧바로 else 문으로 점프해서 얘를 수행하고 바로 끝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한 정수 5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구조 순서도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를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받고 자, 만약에 7을 입력받았다. 그러면은 A가 5보다 크니라고 물어봤을 때 참이죠. 참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yes니까 이거 출력하고 끝. 만약에 여기 2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거짓이니까 no니까 왼쪽으로 가서 입력값은 5보다 크지 않습니다. 출력하고 끝. 절대로 이 두 루틴은 평행 이론이기 때문에 절대 만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if문만 가지고 로직을 짰을 때랑 자, 지금 if else 문의 그 로직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 이 구조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문제 드릴게요. 자,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스캔F를 입력받으란 얘기입니다. 입력한 값이 짝수이면 출력 결과로 입력한 수는 짝수입니다. 자,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고요. 입력한 값이 만약에 홀수이면 출력 결과로 입력한 수는 홀수입니다라는 문자열을 출력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화면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사용자로부터 3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것도 스캔F로 3개의 정수를 입력받으라는 얘기고요. 입력받은 3개 정수를 비교해서, 그죠? if문으로 비교해서 가장 작은 최소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십시오. 그러니까 3개의 수를, 자, 비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3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if A가 B보다 크니? 그럼 A가 B보다 크니 이게 참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내부로 들어가서 또 그 조건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참이면은 B가 A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B하고 C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화면 멈춰 놓으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if, else 문의 그런 그 또 다른 또 더 효율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